이 국장님. 네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이죠. 네. 인요한 혁신위가 그날 이른바 혁신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험지 출마, 불출마 네. 이 안건을 그동안에는 권고안으로 했다가 네. 그날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서 지도부에서 결단을 좀 해달라 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렸고 그 일주일이 마지막이 되는 날이 오늘 30일 네네. 아닙니까? 오늘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도부가 오늘 30일 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이전에 지금 혁신위 내부에서도 너무 이렇게 몰아치면은 지도부랄까 친윤한테도 본인들의 어떤 거취 결정을 압박해서 네네.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충분한 시간을 준 거 아니냐. 네. 그렇다 한다면은 이 속도전으로 마무리를 해서 오늘 안건으로 채택을 해갖고 최고위에 끝내야 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 상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노정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예. 일주일 전부터. 김경진 대변인이죠. 혁신위의 대변인이 시사저널에 시간 끌기용 이 발언을 혁신위는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혁신위원들이 이게 뭐냐, 너 사퇴시켜라, 뭐 하라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언론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바깥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실 중앙일보가 이제 조절론과 속도론이 배치돼야 된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들여다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공천을 받을 사람과 공천이랑 상관없는 사람의 이 의견이 엇갈린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도 과언은 아니죠. 숫자를 보니까 이 기사에서도 6대5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당직을 갖고 있거나 당협위원장이거나 현직 의원이거나 전직 의원들이 다 세봤더니 6명이에요. 아예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뭐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 사람이, 외부 인사들. 외부 인사들 이 사람이 6명이에요. 딱 보니까 그러면 6대5라는 게 거의 지금 들어맞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안건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까? 저는 좀 절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현 위원장이 오늘 김현정 시간에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얘기를 오늘 인현 위원장이 했거든요. 뭐냐면 비대위도 갈 수 있고 다 해야 돼 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렇다면 진짜 오늘 그냥 결정해 버릴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확답을 안 했어요. 확실하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경한 어떤 어조로 압박을 하면서도 시간은 더 줄 가능성,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끝내버리면 사실상 혁신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둘 다 망하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아니 오늘 안건을 채택한다 해서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고위로 올라가서 안건으로 송부를 하는 거고 최고위에서는 바로 그걸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시간을 두고 최고위에서 내달 초 예산안 끝난 데까지 시간을 좀 두면서 논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가 오늘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보내는 걸로 그것이 모든 것이 뭐 파탄이 나는 그런 상황은 물론, 아니라고 봐야죠. 물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요한 위원장도 오늘 CBS 인터뷰에서 이 안건을 공식화해서 안 받아들일 수 없게 넘겨야 한다. 조금 강도를 올릴 것이다. 복지부동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인요한 위원장은 상당히 이 안건 채택 쪽으로 입장이 돌아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섣부른 당김에 빼야 한다는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 그런 인식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네,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사실 언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너무 사실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저도 그 최고위나 혹은 이제 당 대표 쪽 입장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사실은 혁신이 아직도 불만을 갖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이거 지금 당장 결정할 일이 아니다. 오늘 제가 또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만 당내 분위기를. 근데 이거 너무 몰아붙인다. 그 다음에 이게 당장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될 일이다. 혁신이가 안건을 채택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혁신이 쪽에 계속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라든가 친윤은 이거 시각 끌기 해갖고 유야무야 넘기자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은 혁신이 입장이 맞다는 것이고 그래서 혁신위의 이뇨한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해서 김기현의 배 이상의 그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그렇죠. 해봐도. 대중 관심도가 이뇨한이 가장 높죠. 특히 이 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은 뭔가 지도부라든가 친윤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 공천이 우선돼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혁신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야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뭐 조기 해체까지도 오늘 시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반응도 없고 그만하라. 더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다면 우리가 역할을 더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해갖고 조기 해체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뇨한 위원장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오늘 혁신안을 의결을 해서 보내고 더 이상 응답이 없으면은 소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혁신안 그걸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해체한다. 이런 구상까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마지막 시한을 두고 몰아붙이는 압박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의 결심인 것 같고요. 지금 그 당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 김기현 당대표는 사실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그래갖고 내 입장이 이래, 내 입장이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고 조언을 듣고 있거든요. 보면 지금 불출마 선언까지는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느낌에. 근데 비대위는 안 돼. 내가 공천권을 가질 거야. 불출마 선언은 하는데 지금 당장 해버리면 카드가 없잖아. 이런 것들을 사실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김기현 착각이라고 나는 봅니다. 정치 오래 본 사람이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개편하고 나면 당 개편에 대한 구상까지 아마 서 있을 거고 눈만 한번 깜빡하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당대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착각이라고 보고 지금 이뇨한 위원장은 비대위 체제까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언론 인터뷰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어요. 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갖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도 빨리 결단을 해야 한다. 선대위든 비대위든 뭔가 곧 나올 것이다.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다. 그렇지 않다면은 뭐 보충을 하거나 무슨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플러스 알파도 있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충을 한다는 건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지도부는 놔두고 뭔가 선거를 이끌어가는 뭐 시스템을 체제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그 정치적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 쉽게 딱 무엇인가 있고 또 김종인 위원장 못지않게 자기가 이슈를 끌고 나간다는 그런 표현 그런 것들을 참 잘 밀당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뇨한 위원장의 플러스 알파는 사실상 그 압박용이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어차피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공관위를 하든 뭘 하든 지도부가 그러니까 최고위가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건 국민이 나의 배경이다, 뒷배다 하고 사실 국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대통령의 의중을 자기가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저는 하나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와 독대를 해서 마지막 그런 어떤 수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발표를 해서 최고위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아니지 새로운 어떤 플러스 알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뭐가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다. 마지막 그러나 수순.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 비대위 전환 빠르게 결단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비대위원장의 한동훈이 어떠냐. 그러니까 참 좋다. 뭐 한동훈 장관도 좀 힘을 보태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를 한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기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현장 취재를 또 가능하니까 또 늘 정치권 소식이 빠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무에 직접적으로 내놓고 그러니까 관여는 되겠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비대위 체제라든가 또 다른 뭐 형식의 그게 비대위든 뭐 선대위든 어떤 체제로 좀 조기에 전환하는 건지 어쩐지 어떻게 봅니까? 일단 조기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가 사실 굉장히 버티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언제까지 버틸까 이게 문제지. 김기현 대표 체제로 끝까지 간다라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인현 위원장의 대답에 계속 그 시간을 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은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김건희 여사 특검 가게 되고 또 뭐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을 가겠다. 이렇게 지금 마지노선을 긋고 민주당이 이렇게 그 옥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런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내각에서 개편하면서 이제 당으로 이른바 뭐 당 대표급 인사들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그렇죠. 인유한 혁신위도 12월 24일까지가 활동 기한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기에 해체될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 지도부, 중진, 친윤 그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인지 지금 묵묵부답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은 사람은 태영호 뿐이 없대요. 자기는 당에서 어디로 고시라로 가든 험지 출마를 하겠다 이러는데 태영호가 중요한 사람 아니고 지금 해야 할 사람들은 거부 내지는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면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종로를 출마하느냐 선대위원장으로 비례를 하느냐 그거 갖고 3개월을 끌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슈에 끌려다니면서 종로를 나중에 가게 되는 것도 사실은 끌려가는 거지 자기가 결단을 해서 이슈를 끌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제원이나 김기현이 지금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타이밍만 놓치고 자기가 죽는데 그 죽는 것이 사실상 크게 무슨 이슈화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거지로 내가 그냥 사퇴하는다. 이게 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하려면 확실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크게 바라봤을 때 다른 어떤 정치 잠시 동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뭐 그냥 이슈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참 인유한 혁신위가 출범해서 이슈도 주도로 하고 또 그동안 활력을 잃었던 국민의힘한테 활력도 불어넣고 국민적 관심도 모았는데 지금 그 혁신안을 여러 개 제기를 했는데 겨우 받아들인 것은 이준석, 홍준표 징계 철회한 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수용된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인유한 혁신 내에 그런 여러 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별개로 과연 혁신위가 계속 지속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만약 혁신위가 성과 없이 과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처럼 막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김기현 김기현 지도부가 그게 남기가 어려운 건 현실적으로 아니겠습니까? 김기현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살아나려고 하더라도
어느 국민, 어느 당원들이 그것을 용납을 할지 그게 저는 제일 의문입니다. 아,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쪽 다 그러면 망하게 된다. 혁신위도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해체됐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더불어 아유 국민의힘 여전히 저래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다 망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